제가 이건 미리 우리 축구팬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축구를 오랫동안 봐온 대한민국 축구팬으로서 한 말씀 감히 드리고 싶어서 참다가 오늘 축구 얘기를 집어넣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축구의 지금 수준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 피파 랭킹은 월드컵이라는 큰 국제대회 때문에 만든 어쩔 수 없는 랭킹 방식이지 그게 절대적인 순위가 아니다라고 늘상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피파 랭킹을 볼 때마다 어이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나라가 피파 랭킹이 20위대라는 거죠? 우리 김민재 있는데요. 손흥민 있는데요. 이강인 있는데요. 없대요, 제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아는 손흥민과 우리가 아는 이강인과 우리가 아는 김민재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축구 강국입니까? 냉정하게. 제가 생각하는 축구의 가장 중요한 건 기본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서부턴가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을 한번 살 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리그를 보세요. 여러분들 맨날 이런 얘기 하시죠. K리그 누가 보냐고 재미없다고. 왜 재미없는 줄 아세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느리대요. 그리고 카메라 워킹이 유럽 리그들보다 떨어진대요. 제가 반론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장 가서 보세요. K리그 절대 느린 리그 아니에요. 굉장히 빨라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K리그가 느리다라고 느끼는지 아세요? 너, 나, 쟤 할 것 없이 패스 정확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유럽 애들은 틱탁 틱탁 틱탁이 되면서 전진이 순차적으로 탁탁탁탁탁 됩니다. 근데 조선은 패스 정확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횡패스와 백패스가 많죠. 어디에서? 자기네 진영에서. 그러다 보니까 전진되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죠. 선수들의 스피드는 겁나 빠른 리그예요. 더욱 놀라운 건 이번에 23세 이하 아시안컵에 나온 일본과 우즈베키스탄은 21세 이하 팀이에요. 그러면 얘네는 23세 대표팀이 나오는데 왜 21세를 내보냈느냐? 다음 LA 올림픽을 대비해서 선수들을 미리 21세로 지금 세팅해놓고 얘네들이 23세 대회에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3세 꽉 채워서 다 나갔거든요. 개박살 나는 거 보세요. 근데 일본하고는 전 비교도 안 할 거고요. 제가 아랍에미리트하고 시리아 경기를 딱 보면서 저 혼자 그랬어요. 그치, 축구를 저렇게 해야지 그랬어요.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시리아도 그렇고 공간이 생기면 그 공간에 넣어주는 그게 월패스가 됐던 스루패스가 됐던 패스 정확도가 거의 제가 봤을 때 80%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나라 대표팀은 횡패스하고 백패스 말고 패스 정확도는 제가 봤을 때 제로입니다. 제로. 그 얘기는 뭐예요? 세련미라고는 1도 없어요. 우리 진영에서 순차적으로 빌드업을 해서 나가는 데 있어서 물 흐르듯 나가는 거. 유럽 축구는 걔네들이 느려서 그게 자연스럽게 가나요? 아니잖아요. 일단 볼 다루는 발재간, 패스 정확도, 공간 활용 능력, 이 기본기들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나가는 속도가 우리 축구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부드럽죠.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니까 옆에 쳐다보게 되고 압박 들어오면 뒤로 돌리게 되고 그리고 뒤로 가다가 앞으로 뻥 차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구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맨날 답답하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축구 선수가 손이 아닌 발로 대신 패스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게 떨어지는데 연령별 대표팀에 그 중에서 잘하는 친구들이 가니까 외국 애들은 볼이 자기 몸 안에서 놀고 그 패스가 손으로 하는 것처럼 발로 하는 애들인데 요즘 베트남 축구가 여러분 보세요. 패스 정확도, 공간 창출 능력.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이번 23세 이하 중국 애들 패스 정확도가 우리나라 애들보다 더 낫던데요. 제가 보니까. 냉정하게. 근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축구 팬들 인정 안 해요. 에이, 중국보단 우리가 낫죠.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 팬분들은 에이 설마 이러고 계세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야, 팬들은 그럴 수 있어. 근데 어떤 대표팀의 리더도 단 한 명도 이 대표팀은 기본기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한 사람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엘리트 스포츠는 항상 이기는 게 목표입니다. 왜? 이겨야 좋은 학교로, 더 상급 학교로 진학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 전술을 먼저 가르치죠. 이기는 전술. 그 다음, 볼 좀 차네? 앞으로. 네가 제일 잘하는데? 너 앞에 가서 골 넣어. 맨 앞으로 가. 넌 얘보다 조금 떨어지는데 넌 그 아래.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 중에 엄청난 수비수가 나왔어. 예를 들면. 근데 그 친구 축구 시작 물어보면 공격수였대. 언제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까지. 그런 선수가 허다해요. 그러니 초등학교 때서부터
애들을 딱 갈라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요만큼까지만 올라오고 올라오지 마.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앞으로 길게 차고 그 다음에 너는 공간 들어가 있고 키 크니까 너는 머리 겨냥해서 차주고 어렸을 때는 전술을 먼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기본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내가 볼하고 하나가 돼서 노는 거를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국 같은 경우에는 딱 선수들의 성향과 스타일을 보고 전문적으로 얘는 수비수로 키워야 돼. 얘는 발재간이 좋고 공간 창출 능력이 좋고 센스가 있어. 얘는 보급형 미드필더. 얘는 발이 빨라 근데 얘는 윙어. 이렇게 어렸을 때서부터 분류해서 전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키우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 잘 찼던 친구들은 전부 어렸을 때 공격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인 돼 갖고 다른 학교에서 자 난다긴다들이 다 모였어. 근데 거기서 또 잘하는 애들은 위로 못하는 애들은 아래로 근데 얘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앞에서 위에서 축구하다가 공격만 하다가 거기 딱 가서 보니까는 아래로 내려가래. 그러니까 이해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서부터는 항상 공격하던 버릇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수비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걔 중에 잘하는 애들이 A대표팀의 수비수가 되는 건데.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히딩크가 우리나라 선수들 포백으로 전술하다가 야야 니들 안 돼. 체력서부터 다시 해. 니들 기본서부터 다시 해. 그리고 나서 가장 큰 변화를 준 게 바로 수비 전술이었습니다. 그때 나온 게 뭐냐? 우리나라는 포백 절대 안 된다. 왜? 포백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히딩크가 우리나라에다가 접목시킨 게 변형 3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영표가 나왔고 그래서 송종국이 나왔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김민재 있는데요. 김민재 혼자 수비해? 자 그러면 이강인이 뭐를 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A대표팀 경기 잘 보세요. 이강인 어디까지 내려오는지. 포백 바로 위까지 내려와갖고 그 밑에서 볼 잡아갖고 거기서 두리번거리고 있어요. 손흥민은 그 위까지 내려오죠. 그 결국은 뭐예요? 앞에 공간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이 우리 대표팀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롤을 우리 대표팀에 오면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건 공격수들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수비 전문성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건 어렸을 때서부터 체계적인 인큐베이팅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럼 적어도 패스 정확도와 볼 터치만 좀 제대로 돼도 그게 훨씬 부담이 덜할 겁니다. 결국 공부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기본기가 강하면 결국 이기게 돼 있습니다. 제가 좀 흥분을 했네요. 제가 워낙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 야구 얘기할 때 이제 이렇게 흥분 안 해요. 자,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축구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씁쓸하지만 다 또 우리나라 축구를 사랑하니까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